자, 이번에 사연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라 몬테크가 지칩니다. 이제는 이사 가야 될까요? 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부인남 바이집 요 멤버십에 들어오셔가지고 필독공지 이 사연을 모집합니다. 요 글에다가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전부터 둘이 합의해가지고 시댁 근처 서울 서남부의 한 빌라에서 이른바 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내 부부로 맞벌이 덕분에 제법 되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의 80%를 저축과 투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꾹 참아가면서 속된 말로 구두쇠처럼 살아온 덕분에 지금은 남편 명의로 경기 동부의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좀 된 거예요. 제 명의의 경기 남부의 재개발 빌라를 갖게 됐습니다. 각각 분담금이 남아있지만 이대로만 살면 언젠가 더 좋은 곳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가던 중 뜻밖의 고민이 생겼는데요. 내년에 회사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커플이니까 회사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옮겨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사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출퇴근 거리입니다. 한 10분 정도 더 걸리는 거긴 하지만 막상 사옥이 바뀌고 나면은 체감상 훨씬 멀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솔직한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불편함입니다. 몬테크를 하는 집인 만큼 불편함은 처음부터 각오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에 관리비 포함 44만 원,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빌라입니다. 올해 재계약을 하면은 월세가 10만 원 더 오를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가을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도 3층을 오르내리는 게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데 출산 후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올해 재계약을 한다는 거 보니까 산지가 2년이 된 것 같아요. 2년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작년 가을에 하셨다고 했으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좀 살았던 집인가 봅니다. 마침 올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비슷한 보증금과 월세 조건으로 새 사옥 근처에 1층이나 2층짜리로 빌라를 옮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아야 될 돈도 많은데 지출을 좀 피하자. 시부모님이 근처에 계시는데 아이도 맡아주니까 얼마나 좋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만삭에 가까워질 시점에 이사를 감행하는 것, 이사 비용 부담, 낯선 동네에서 육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맞고요. 남편은 제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제 자신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사를 가는 게 나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요즘에 어찌 보면은 많은 그 청년 세대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뭐냐면 뭐라도 투자를 하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 가치가 녹아내린다라는 거를 어찌 보면 이제 체감을 한 거죠. 20대 이후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집값의 급등도 한번 봤고요. 급락도 봤고요. 다시 회복하고 막 폭주하는 것도 봤고요. 비트코인이 막 엄청나게 급등하는 것도 봤죠. 이번에 이제 국장이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미장이 막 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20, 30대는요. 자기 살아온 어떤 인생에서 자산이 급등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도 막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은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강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 중에 고소득 맞벌이, 대기업 맞벌이 이런 분들이 우리 처음부터 이빨 꽉 깨물고 모으자. 그래가지고 이거 자산 잘 투자하면은 나중에 미래에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세 살면서 주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월세 살면서 그냥 집을 하나 사놨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뭘 하든 상관없다고 봐요. 뭐든지 그냥 자기가 마음 편하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면 하면 좋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월세 사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투자자는 가짜 월세가 있고 진짜 월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 가짜 월세는 뭔데? 저 투자자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자가 보는 가짜 월세와 진짜 월세가 있다. 진짜 월세는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용을 극도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진짜 극도로 줄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얻은 월세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 상태는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고, 야,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싶을 만큼 되게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 눈물을 꽉 참고 우리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아직 아이도 없고 젊을 때 젊어서 고생 좀 하자라고 생각하고 얻은 월세는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월세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요번 사연자도 약간 이런 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래, 월세를 살면서 돈을 좀 굴려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 현금 묶이는 거 싫어. 그렇지만 고생하기도 싫어. 고생하기도 싫다는 마음으로 월세를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아파트 월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이서 사는데 빌라 가서 살아도 상관없거든요. 뭐 정말 아주 소형 뭐 1.5룸 오피스텔 이런 데서 둘이서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난 그건 좀 싫고 그래도 좀 번듯하게 한 25평 정도에서 신혼집을 시작하고 대신에 그래도 좀 투자도 하고 굴려야 되니까 현금 좀 마련해가지고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투자자 마인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어느 정도 한다 정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투자 입장에서는 가짜 월세. 근데 이분들은 그럼 어떨까요? 이분들은 좀 저축을 80%를 합니다. 거의 80% 한다고 했고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44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낮추시는 것 같아요. 눈높이를 진짜 많이 낮추고 처음부터 신혼집을 이렇게 얻는 게 요즘에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이 더 적었으면 좋았겠지. 이거는 좀 욕심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고 월세 뭐 한 47만 원 뭐 이렇게 했었다면은 좋았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면 훌륭한 투자자 마인드라고 봅니다. 저축률 80%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이제 그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진짜 한 5년 정도만 거지처럼 살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면 그 뒤로는 알아서들 잘하시는데 대부분 이거를 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거지처럼 사는 게 뭡니까? 거지는 차도 없고 여행도 안 가고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일 열심히 하시고 여행 안 가고 차 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집도 극단적으로 줄이시고 아기 낳고 조금 클 때까지는 한 5년 정도만 바짝 하면 통장에 돈이 또 쌓이고 이게 돈이 굴러가면서 자산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한 40대나 50대쯤 됐을 때 경제적으로 아주 막 성공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확실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세요. 이분들도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이걸 해봐서 아는 건데 해보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5년 동안 거지처럼 살아라? 말이 좋아서 거지처럼 사는 거지. 진짜 돈 아예 안 쓰고 일하고 집에 오고 일하고 집에 오고 재활용 버리고 일하고 집에 오고 일하고 집에 오고 쓰레기 버리고 이러고만 사는 거예요. 그거를 5년을 하라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정말 공짜로 되는 게 아닌데 대다수의 분들은 의욕은 넘치죠. 누가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부자 될 겁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하면 힘들다. 사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작년 가을에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시댁 근처 서울 서남부 빌라에서 사내부부로 뭐 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추측입니다. 내용은 없지만 남편이 이제 뭐 신혼집을 할 겸 해가지고 먼저 따로 나와서 살고 거기서 이제 아내분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혼한 케이스가 맞지 않을까요? 올해 2년차가 됐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럼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두 가지 고민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출퇴근 거리가 한 10분 정도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집이 좀 불편하다는 거,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 거리가 10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사를 가진 않습니다. 보통은 출퇴근 거리가 뭐 한 40분이나 뭐 한 50분 정도 늘어나면 모를까 한 10분, 20분 늘어난다고 이사를 가진 않거든요. 이거는 조금 귀찮을 수는 있죠. 귀찮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뭐 조금 빨리 일어나고 움직이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고민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도 인정했어요. 이건 고민은 아니지만 실제로 고민은 뭐다? 살아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욕이 넘쳤죠. 나도 80%씩 모아가지고 부자 돼야 되겠다. 진짜 거지처럼 살면서 돈 모으면은 나중에 재개발 2개 빵빵 되면은 우리도 노후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가 지금 한 반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본 남자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나 군대 가서 건강하게 잘하고 올게 라고 해서 이제 뭐 의욕적으로 가서 이제 훈련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은 이미 사라지신 것 같아요. 이분은 사연자분이 이제 아내분이니까 남편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기로 했는데 이미 사라졌어. 반년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분 보면은 이제 올 가을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층을 오르내리는 게 점점 버거워지고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올 가을에 출산이면은 지금 이제 가을에 출산인데 지금 3월이잖아요. 그 말은 뭐죠? 이제 임신 초기입니다.
임신은 이제 9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출산이면은 지금 초기예요. 배가 나올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불편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의 3층에 걸어 다닌다고 해서 임신 초기에 갑자기 뭐 못할 일은 없어. 정말 뭐 몸무게가 늘어나봐야 뭐 한 1kg 늘었을까? 1, 2kg 늘었을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살기 싫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살기 싫으니까 임신 초기에 뭐 배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점점 걸어서 올라가기가 버거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말을 하는 거고, 유모차를 이게 3층까지 들고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모차를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차에 넣어놓죠. 대부분 이제 빌라 사는 분들은 유모차를 그냥 차에 넣어놔요. 차에 넣어놓고 1층에서 왔다 갔다 하지 누가 집에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핑계예요. 유모차를 어떻게 3층까지 들고 다니죠? 유모차 안 들고 다닌다. 걸어 다니는 거 불편하지 않다. 그 빌라는요 3층이 로얄층이에요. 그래가지고 1, 2층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1층이나 2층에 살면요 뭐가 문제냐면 안전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집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2층에 살아도 이렇게 담 타고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빌라를 3층을 로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는 이제 4층까지 있기 때문에 4층을 이제 탑층이죠. 탑층이라서 뭐 이제 날씨가 덥거나 춥기도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되게 힘들기도 하죠. 차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차가 없으면은 보통은 이제 그 디럭스 유모차 말고 조그만 거 있습니다. 요요 이렇게 부르는 거 있거든요. 되게 접이식 그런 거 있어요. 요즘 그런 거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런 거 정말 가벼우니까 그냥 들고 다니셔도 충분해요. 애기띠 하고 다녀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는 것 자체는 차가 있다는 얘기고요. 차가 있다는 얘기는 트렁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모차 들고 다닐 일은 없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결론만 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추정이지만 그냥 집에 사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은 그거를 눈치챈 것 같아요. 지금 1층이나 2층 빌라로 가자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요거를 동의하는 순간 애도 있는데 하면서 아파트로 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남편분이 지금 사전에 차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자. 자, 남편은 반대입니다. 시부모님이 근처에 계시면 아이를 맡기기에도 편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제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나도 틀린 걸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남편을 설득할 수 있어요라는 건 뭐예요? 남편 말이 맞는 건 알지만 남편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집에 살기 싫으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설득을 왜 하죠?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건데. 본인도 이건 아닌데 그냥 여기 사는 게 맞는데 라는 걸 아는데 의욕이 떨어졌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대화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아마 이유는 3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댁 주변에 사는 게 좀 싫다. 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본인 마음속에 어딘가에 있는데 이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시댁 주변에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부모님이 잘해주신다고 해서 뭐 자주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어떨진 모르겠지만, 근데 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 이 복잡스러운 마음이겠죠. 아기를 또 봐주시기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마 빌라 사는 게 싫은 거겠죠. 뭐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더 새 빌라에 가고 싶다. 아마 이분이 지금 뭐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집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에 40만 원짜리 면은 관리비 포함이니까 정말 집 상태가 좋진 않을 거예요. 연식도 좀 오래됐고. 그러면 딴 건 모르겠는데 조금 그냥 신축 빌라 가고 싶다. 엘리베이터는 신축 빌라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진 모르죠. 뭔진 모르지만 이 중에 뭐 하나라면은 이거를 명확하게 남편한테 얘기할 필요는 있다. 이분을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을 모으고 뭐 이렇게 부자 된다고 모든 걸 막 희생하고 하는 게 이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공부에 의지가 있다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살 빼겠다고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축 80% 하면서 우리 재개발 한번 될 때까지 몸테크 할게 라고 시작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10년 전쯤에는요, 저도 이제 젊을 때는 이런 사연자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저는 약간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고 투자도 오래 해보고 세상에 좀 풍파를 좀 겪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당연히 하는 게 좋죠. 하면 나중에 보상이 커진다는 것도 저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들은 젊을 때 좀 빡세게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데 뭐 억지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월급의 80% 가까이를 저축과 투자에 쏟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구두쇠처럼 살아온 덕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쓰는 걸 거예요. 안 쓰고 남편도 안 써. 우리가 둘 다 맞벌인데 우리 둘이 합치면 연봉이 막 1억 5천이 넘어. 근데 이거를 지금 80%씩 모으면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 있잖아. 이걸로 10년만 살아봐 여보. 우리 10억 모여. 거기다 재개발 2개 가지고 있지. 이거 다 되면 한 40억 넘는다. 이거 다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 뭐 애기 있을 거 아닙니까? 태명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식이랑 같이 셋이서 나중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좋은 거는 다 뒤로 미루고 지금은 일만 하고 살아야 돼. 라고 남편이랑 열심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진 않아.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구두쇠처럼 살고 있는 게 행복한 것도 아닌 건 맞죠. 저도 알죠. 저도 이거 다 해봤으니까. 지금 나름 재개발 추진 중인 빌라도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맞벌이니까 주변에서 돈 쓰고 막 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얘네들 막 뭐 이번에는 뭐 하와이 간대, 뭐 내 친구는 이번에 뭐 발리 간대 이런 얘기들 막 듣고 있는데 우리는 여행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일하고 쓰레기 버리고 자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축을 80%를 하는 거잖아요. 저축 80%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힘들죠. 지금도 절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목적 없이 부자가 된다는 거에 꽂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지금의 고생은 다 보상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뭐 아예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쳤을 때 그때 50억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공인 거고 45억을 만약에 갖게 되면은 그때는 실패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덜 가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가려고 더 희생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왜라는 걸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라는 게 없는 목표가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얼마를 달성하고 싶어요라는 게 인생의 꿈인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산까지 운전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속 120km로 가면 좋겠죠. 사고 안 나고 120km를 쭉 가면 당연히 빨리 가는 거니까 좋은 건데 100km로 가면 뭐 실패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이것도 충분히 빠른 거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운전 시간은요,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고, 뭐 다른 것도 일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120으로 가야지만 성공이고, 100km로 가면은 인생이 대실패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 저축 안 하고 소비만 하면서 부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은 안 하겠지만 살은 싹 빼고 싶고요. 저는 열심히 노력 안 하겠지만 몸짱이 되고 싶고, 전 열심히 노력 안 하겠지만 공부를 엄청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분들은 더 잘하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더 쥐어짜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여기 안 되면 너는 인생의 실패야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옛날에 최대 90%까지 저축을 해봤거든요. 버는 돈의 90%를 저축했어요. 저는 이제 숙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20% 더 저축할 수 있겠죠. 20% 저축을 더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70%도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70% 이상 하고 있다면 저는 사연자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하고 얘기를 한번 잘 하시고 이 영상도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까지 다 쥐어 짜려고 하는 게 우리 부부의 이 미래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쓰고 살자. 그러니까 뭐 이사는 안 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용돈을 뭐 5만 원이라도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금을 뭐 한 10만 원 정도 만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쓰자든지 무언가 일종의 탈출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연자분 충분히 잘하고 있다.